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신기한 건 조용히 앉아있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대화를 몇 시간씩 곱씹는다는 거다.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까? 왜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잠들었는데 혼자서 천장 보면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다. 오늘은 당신의 뇌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는데 혼자 교실에 남아서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거다. 선생님이 왜 안 나가 놀아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여기가 더 편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모여서 떠드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그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쟤는 왜 저렇게 혼자 있으려고 할까? 친구가 없나?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나?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아무 문제 없었다.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았을 뿐이다.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재미있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좀 활발하게 놀아야지. 왜 그렇게 조용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바로 못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답이 동시에 떠올라서 어떤 걸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던 거다. 다른 애들은 손 번쩍 들고 바로 대답하는데 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멍하니 뭐해라고 했고 애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때부터 배웠다. 생각을 많이 하면 손해라는 걸. 빨리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그래서 생각을 숨기기 시작했다. 질문이 있어도 안 했다. 어차피 너무 복잡한 질문이라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대해 설명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받아 적었는데 나는 궁금한 게 생겼다. 그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지금 우리랑 비슷했을까? 완전히 달랐을까? 행복의 기준은 뭐였을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시험에 안 나와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래서 입을 닫았다. 중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깊이 생각하는 건 비효율이었다. 수능은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고 생각이 많으면 시간이 부족했다. 국어 지문을 읽으면 다른 애들은 답을 찾는데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부터 생각했다. 수학 문제를 풀면 공식을 적용하면 끝인데 나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가 궁금했다. 선생님은 그런 건 대학 가서 생각해라고 했다. 지금은 그냥 외워라고 했다. 친구 관계도 어려웠다. 다른 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연예인, 누가 누구랑 사귄다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었다. 그 사람들 인생인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그렇다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없었다. 어제 다큐멘터리 봤는데 우주가 어쩌고 뇌과학이 어쩌고 하면 애들 눈이 풀렸다. 재미없는 애. 노잼. 그래서 그냥 맞장구 치는 법을 배웠다. 속으로는 뭐가 웃기지라고 생각하면서. 고3 때 진로 상담을 했다.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다. 그리고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머리가 복잡했다. 의대를 가면 이렇게 되고, 공대를 가면 저렇게 되고, 문과를 가면 또 다르게 되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라고 했다. 깊이 생각하는 건 또 비효율이었다. 대학에 가면 나아질 줄 알았다. 드디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대학도 취업 준비 학원 같았다. 학점 관리하고 스펙 쌓고 대외 활동하고. 깊이 있는 토론은 없었다. 교수님들도 바빴고 학생들도 바빴다. 동기들은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했다. 빨리 졸업하고 대기업 가서 돈 벌어야지.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뭐?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질문을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법을 배웠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더 심해졌다. 한국 회사 문화에서 깊이 생각하는 건 생존에 불리했다. 회의에서 상사가 의견 있어라고 물으면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 나는 아직 생각을 정리하는 중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해버렸다. 나중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미 방향이 정해진 후였다. 그렇다고 그때 가서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는 소리를 들었다. 회식은 더 힘들었다.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굽고 술 마시면서 떠드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줬다. 두세 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났다. 웃어야 할 타이밍에 웃고 맞장구 쳐야 할 타이밍에 맞장구 치느라 진이 빠졌다.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졌다. 주말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어야 겨우 충전이 됐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사회성이 없어? 라고 했다. 억울했다.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모 방식이 다른 건데. 연애도 어려웠다. 상대방이 오늘 바빠라고 문자 하나 보내면 거기서 10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진짜 바쁜 건가? 나한테 화난 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건가? 마침표가 있는데 평소엔 없었는데. 상대방은 진짜 그냥 바쁜 건데 혼자서 몇 시간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물어보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다. 하버드 의대에서 2,4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다. 깊이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장애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았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쁜 소식 같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은 3배 이상 뛰어났다. 창의력 테스트에서는 평균 67% 높은 점수가 나왔고 공감 능력은 4.2배나 뛰어났다. 같은 뇌가 불안도 만들고 천재성도 만든다는 거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당신의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일반인보다 40%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영역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항상 과열 상태다. 그래서 겉으로는 멍하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영화를 보면 일반인은 영화가 끝나면 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MIT 연구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고 30분이 지나도 뇌가 계속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지적 과응 분석이라고 부른다. 뇌가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패턴과 의미와 답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일몰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빛이 대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더 깊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깊이 본다.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뇌를 스캔한 연구가 있다. 일반인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만 활성화됐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편도체와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까지 활성화됐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가를 분석한다는 거다. 그래서 기쁠 때도 순수하게 기쁘지만은 않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이게 진짜 기쁨일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허락을 안 하는 거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낀다. 혼자 있어서가 아니다. 대화가 깊이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날씨 얘기나 연예인 가십에는 관심이 없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뎌내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연구에 따르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구 수가 평균 40% 적었지만 관계 만족도는 60% 높았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그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거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힘든 이유가 있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빠른 답이 아니라 좋은 답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빠른 게 좋은 거다. 회의에서 바로 대답 못하면 무능한 거다. 일 처리 느리면 문제 있는 거다. 생각이 많으면 우유부단한 거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숨긴다. 빠른 척하고 가벼운 척하고 별 생각 없는 척한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간다. 그렇다면 이건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3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다. 깊은 사고 성향은 유전이 42%, 환경이 58%였다. 특히 7세에서 12세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결정적이었다. 그 시기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거나 질문을 격려받았거나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깊이 생각하는 성향을 발달시켰다. 반대로 그 시기에 빨리 대답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거나 질문하면 혼났던 아이들은 그 성향이 억눌렸다. 좋은 소식이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다. 하루 30분씩 아무 자극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훈련을 3개월간 했더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23% 증가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외부화였다.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거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외부로 표현했을 때 뇌의 과활성 상태가 38%나 감소했다. 생각이 형태를 가지는 순간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계속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50년간 성공한 기업가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의 87%가 깊은 사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고 남들이 묻지 않는 질문을 물으며 남들이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조용한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다. 어렸을 때부터 넌 왜 그렇게 조용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면 기억해라.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거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느낀다고 사과하지 마라. 세상은 질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표면 너머를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다.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침묵이 여전히 생각한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희귀한 종류의 아름다움이다.